네, 이걸 보니까 일본 시장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구나.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도 있어가지고 미래 10년의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일본에 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지금 90세가 됐는데 이 90년 동안은 일본에 제대로 투자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왜 일본에 투자를 했을까요? 자, 일단 종합상사 5개 회사에 7조 원을 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토츠 상사,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상사, 그리고 마루베니 5개사에 네, 그 각각 지분을 5%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7조 원을 갖다 박았습니다. 6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옛날 옛적에 일본 주식시장은 버블의 극치였습니다. 1980년대 말, 이게 1988년인가 그런데 시가총 22기업 중에서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1위가 NTT였고 2위가 그래도 미국 기업 IBM 꿋꿋이 버티고 있고 3위도 일본, 5위도 일본, 6위도 일본, 7위도 일본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는 조만간 일본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되고 우호 이런 줄 알았는데 네, 뭐 다행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니케이 지수는 1970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한 1983년부터 버블에 진입해서 7년 동안 미친듯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만 포인트를 뚫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1990년부터는 니케이 지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쫙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 이하로 쫙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잘 나가나 했더니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또 떨어졌죠. 빡 떨어진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2010년부터는 얘가 이제 계속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이하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2만 5천 정도까지는 갔네요. 어쨌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1990년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지금 일본은 안티버블 수준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이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의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의 제왕이 누구인가? 바로 워렌 버핏 선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상장 기업 중에 PBR가 1 이하인 기업이 한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대 보시다시피 주식이 꽤 올랐는데도 그 모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본 주식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본 기업들은 수익이 그렇게 많은 기업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ROE나 이런 게 높지는 않은데 그 대신 자산이 굉장히 많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 5개 회사의 재무제표 같은 거 잠깐 봤거든요. 근데 5대 상사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저 PBR, 고배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시면 이제, 이토츠 같은 경우도 퍼가 9고, 이제 PBR가 1.3. 그런데 이게 워렌 버핏이 산 후에 밸류에이션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샀다 해가지고 주식이 좀 올랐거든요. 그 전에는 이거보다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은 아마 퍼가 뭐 6, 7 이럴 때 사지 않았나 싶고요. PBR도 뭐 1 언저리에 사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은근히 짭짤하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일본 채권에 투자해봤자 0%대 수익이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3%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ROE도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뭐 그래도 그럭저럭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토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미쓰비시인데 여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그래도 은근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 퍼 PB가 낮고 배당 수익이 높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자 요거는 미쓰이고요. 그냥 빨리 넘기겠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네, 요거는 스미토모 네 그리고 요거는 마루베니입니다. 그 마루베니만 혼자 적자인데 얘네들도 2021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퍼가 낮고 PBR가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워렌 버핏은 이거를 자기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자금을 일본에서 자체 조달을 했습니다. 2019년 말에 10년, 20년, 30년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엔화로 이 돈을 전부 다 조달을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그러니까 금리는 매우 낮아요. 10년채 베어크샤이어 해더웨이 채권 금리가 0.44%라고 하고 이 정도면은 아마 30년 채권도 1%를 크게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거죠. 일본에서
그 0% 1%대로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배당 수익률만 3% 4% 5% 주는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퍼드 10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박이죠. 1% 조달을 해가지고 3, 4, 5% 받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이 회사들이 대충 비즈니스 모델을 보니까 수익이 막 급격히 떨어지거나 배당이 급격히 떨어질 거는 아니겠다. 뭐 확 오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상사들의 주식이 박살나지만 않으면은 그냥 그 1%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매년 꾸준히 3%, 4%, 5% 먹고 그리고 시세 차익은 또 보너스로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죠. 왜냐면 퍼도 낮고 PBR도 낮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평가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망하지만 않으면요. 참고로 일본 시장에서 그 외국인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이 채권을 사무라이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 본드. 네,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무슨 이유가 또 있을까? 그냥 워렌 버핏은 왜 일본 주식을 샀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요. 버크샤이어가 미국 미래 일본이 돼서 기쁩니다. 호호호 하고 물러갔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상사들이 원자재 거래로 수익 상당 부분을 창출을 하는데 지금 워렌 버핏은 지난번에도 그 금 광산 회사 주식을 샀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왠지 좀 높아질 것 같아. 이런데 좀 배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었고요. 또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에서는 그 이과 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애들은 의사가 되고 그리고 문과 쪽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은 이 종합상사 쪽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일본의 글로벌화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우수하고 훌륭한 사업 능력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종합상사라는 게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M&A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자원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사들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 가격들이 좀 떨어졌는데 좀 굿딜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도 한다는 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도 원래 M&A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일본 종합상사와 같이 M&A를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단순한 거는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거는 자 미국 주식, 일본 주식 펄을 보면은 미국, 일본보다 1.5배 더 비싸고요. PBR은 자그마치 3배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도 일본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고 특히 기술주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일본 주식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도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일본 주식보다 그때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한국과 한국의 미래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싼 맛에 한국 주식에 들어가서 떼돈을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도 그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뭐 대단히 베팅을 했다기보다는 일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주로 그가 활동하는 미국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돈을 투입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물론 반대하셔도 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저는 워렌 버핏이 정말 멋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2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과 매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70년대에는 미국의 니프티 50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소위 지금 테슬라처럼 기술 기업 50개가 있었는데 뭐 폴라로이드, 코닥, 제록스 당시에는 핫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사가지고 뭐 퍼가 50, 10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 미친 듯이 오르다가 당연히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50개 기업을 사야 돼. 야 할렐루야 했는데 당연히 개망했죠. 당연히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90년대 말에도 IT 버블이 왔죠. 그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퀄컴이 아니라 퀄컴이 있었는데 얘네들도 90년대, 98년, 99년에는 정말 천정부지로 팍 올라가가지고 뭐 퍼가 100, 200, 500을 뚫고 막 이랬는데 그 후에는 또 폭망했습니다. 다 90% 이상 떨어졌었죠. 지금 핫한 아마존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말에 이 황기업들, 테슬라 이걸 보면은 얘네들이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댓글이 한 40개 달릴 겁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달라요. 이번엔 다릅니다. 라고 할 텐데
워렌 버핏은 역사를 아는 사나이죠. 특히 워렌 버핏은 이럴 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워렌 버핏, 쟤 이제 저 늙은이, 맛이 갔어. 아니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지 무슨 그 은행을 사고 있냐. 좀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워렌 버핏은 살아남았고 닷컴 투자자들은 몰락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문장이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건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 What we learn from history is that people don't learn from history라는 것도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또 가치 투자를 이렇게 일본에 하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거는 자기 돈으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본 애들의 돈을 0% 1% 조달을 해가지고 그 일본에 가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달러를 투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개멋져 워렌 버핏 형님. 네, 이걸 보니까 일본 시장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구나.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도 있어가지고 미래 10년의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주식은 일본보다 더 저평가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왠지 이번 영상에는 안티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왜 그래도 미국이지 테슬라 하시는 분들이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뭐, 그 받아들이고요. 당연히 그런 댓글들은 너무 심한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번 영상도 굉장히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예의입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